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한국 영화계에서 정말 눈부시게 활약하는 여성 감독들 이야기인데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성공 사례도 많고 또 과제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들여다볼 부분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단순히 뭐 성공 사례 나열 이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한국 영화계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들만의 좀 독창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관객들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줬는지 뭐 이런 걸 좀 파헤쳐 보고요. 또 여전히 좀 힘든 부분들, 어려움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성공 사례들,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정말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이야. 예를 들면 임순례 감독님. 임순례 감독님 빼놓을 수 없죠. 네. 이분의 행보가 참 대단한데 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있잖아요. 네, 우생순. 네, 우생순. 이게 400만 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비인기 종목이었던 여성 핸드볼 팀 실화를 정말 감동적으로 그려냈죠. 스포츠 영화의 어떤 새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도 받고요.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리틀 포레스트 같은 작품으로는 또 잔잔한 위로를 주기도 했고요. 맞다. 리틀 포레스트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흥행 수치, 이걸 넘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감수성을 한국 영화계에 계속 불어넣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김도영 감독의 82년생 김지영. 이것도 360만 넘게 봤거든요. 네, 이것도 정말 화제였죠. 얘기 같다. 혹은 누구누구 생각난다. 이런 반응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이건 기존의 남성 중심 서사에서는 사실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시선이었던 거죠. 확실히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박용주 감독의 시민 더키. 이것도 재밌었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정말 현실적인 소재인데 이걸 또 통쾌하게 풀어냈잖아요. 네, 관객들 반응이 아주 좋았죠. 그리고 뭐 변영주 감독의 화차 같은 스릴러 장르도 있고 또 이연희, 장유정, 홍지영 감독님들 이분들이 만든 코미디나 멜로 장르에서도 여성 감독들의 그 뛰어난 연출력 이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이 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중요합니다. 자료에서도 분석하듯이 이 감독님들이 뭐랄까 흔히 말하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아니면 공감 능력 이런 걸로 인물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거나 아니면 사회 문제를 좀 예리하게 포착하는 그런 강점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네. 물론 이걸 뭐 모든 여성 감독이 다 그렇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럼요. 근데 분명 기존 영화들이랑은 좀 다른 결의 이야기, 다른 방식의 접근을 보여주면서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아주 풍부하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작품들 보면서 신선한데? 이런 느낌 받으셨을 수 있어요. 네, 확실히 그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자료를 보면 마냥 밝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것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많은 여성 감독님들이 제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장벽, 소위 유리천장 문제라고 하죠. 네, 유리천장. 네. 그리고 투자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특히나 대규모 상업영화 프로젝트에서는 여성 감독 이름이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죠. 그 점도 있군요. 그리고 또 육아 문제, 이걸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장벽이라고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개인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랑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영화계 내부의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 결정할 때 성별 다양성을 좀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여성 서사를 발굴하려는 좀 더 적극적인 시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심지어는 대규모 상업영화에 여성 감독이나 주요 스태프가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제시되고 있어요. 인센티브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당연히 공정한 제작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감독 개인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분투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료는 제언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요? 네. 예를 들어 신인 여성 감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한다거나 여성 감독을 위한 창작 펀드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네,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성평등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고요. 정리해보면 임술래, 김도영, 박영주 감독님 등등 정말 많은 여성 감독님들이 이미 한국 영화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고 영화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만의 독창적인 시선이나 이야기는 정말 큰 자산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역량을 펼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려면 영화계 안팎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지원,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그 뜨거웠던 감동이나 82년생 김지영이 던졌던 깊은 공감처럼 여성 감독들의 작품에서 특별히 좀 다르게 느꼈던 점,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또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를, 또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고 싶으신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